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 53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11시 반쯤 순천의 한 농장 주거지에서 아내와 경제적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농장 퇴비창고에 파묻어 숨겨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중한 가족의 인명을 해친 데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체를 은닉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노관규 순천시장 당선인과 소병철 의원이 만나 관계 개선과 협력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순천시장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노 당선인과 소 의원은 최근 오찬회동을 갖고 정원박람회 개최 등 지역 현안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노 당선인은 양측의 소통을 이어가며 원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고 소 의원도 치열했던 경쟁은 잊고 순천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 초기부터 심각한 논공행상 갈등으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과 자문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선자의 추천마저 무시되는가 하면 특정인이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일부 위원들 간의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등 인수위원회 자리를 둘러싼 이권 다툼으로 인해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말로는 소통과 공감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선거 과정에서의 논공 행상으로 이속 챙기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며 민선 8기 여수시의 성공을 위해 인수위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여수 산단의 수소공장 폭발 사고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에도 산재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지역사회단체는 특별법 제정 등 산재 사고의 주요 원인인 설비 노후화를 개선할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3명이 숨진 2일 산업 폭발 사고에 이어 올해 초 8명의 사상자를 낸 YNCC 폭발 사고까지 지난달 31일엔 한 수소 제조 공장이 폭발하는 등 여수 산단 내 중대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미 반세기 넘게 가동 중인 여수국가산단. 노동자들은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산단 노후화로 꼽고 있습니다. 공장 설비가 노후화될수록 정비가 잦아질 수밖에 없는데 사업자는 정비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정비기간 단축을 요구하면서 사고가 유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실제 올해 초 발생한 YNCC 폭발 사고도 대정비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정비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야 회사로서는 손해가 덜 가고 이윤이 남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안전보다는 작업에 산업단지 공단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와 사상자의 97%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상황. 노동계와 지역사회단체들은 노후 설비의 관리와 감독 권한을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그 정보를 시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산단의 노후 설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어떤 곳에 어떤 설비를 바꾸는 데 쓰이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지.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비웃듯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 여수국가산단 내 산재 사고. 이제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가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지만 내일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순천이 27도, 여수가 23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 정도 낮은 선선한 날씨를 보였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서늘하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에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는 바다의 물결이 0.5에서 1.5m 정도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최근 손 씻기 등 방역수칙에 대한 긴장감이 풀리면서 노로바이러스의 감염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도내 7개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설사 원인 병원체를 점검한 결과 33건 중 노로바이러스 원인이 15건으로 45%의 양성률을 보였습니다. 연구원 측은 기관 단체의 위생관리가 느슨해지면서 노로바이러스 장염 환자가 늘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집단 급식시설에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역사문화권 특별법에서 마한 문화권의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역사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립마한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협력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옹관묘로 상징되는 마한의 공간은 영산강 유역의 산지에 있습니다. 금동관이 발견된 나주 반남에 이어 영암 내동리 쌍무덤 등이 고대 마한 연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으로 충청과 광주, 전남북으로 마한의 공간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목지국이 있던 충남부터 54개 마한 소국이 존재했던 지자체마다 각자의 연구와 역사문화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왕과 군장의 세력권을 찾아 부장품만 연구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해남 군곡립 해총과 읍포리 고분군 등 생활사로 연구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여기에 마한사회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리고 또 외래 부분 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하이브리드화 시키는 그런 융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습니다. 당장 비상이 걸린 것은 전남의 국립마한역사연구센터 유치입니다. 광주, 전북, 충남 등 광역지자체와 유치 경쟁이 불가피하고 고대 역사 연구에 연구권을 주장하는 전남 시군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불확정적인 고대 공간을 대상으로 역사문화권 정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마한이 지역성 또는 정체성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광역의 역사문화권 마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정한 역사문화권의 고유한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해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으로 시작된 역사문화권 정비특별법. 단순히 박물관 하나 짓는 건축 사업이 아닌 영산강 유역권 주민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협력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음식물과 금품을 받아 적발된 기부행위 사범이 광주와 전남에서만 15건이 확인돼 선관위가 검경의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열차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목포를 향하던 KTX 열차 안에서 무임 승차 사실이 적발된 뒤 요금 등을 물게 되자 승무원에게 욕을 하고 몸을 밀쳤다가 철도 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이라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2021 지역 건강 통계에 따르면 전남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3.7%로 가장 높은 지역인 인천보다 5.8%포인트 낮았습니다. 우울감 경험률 역시 전남이 5.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광주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7.7%로 인천, 서울과 함께 대도시 가운데서는 매우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환자의 85%는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대병원 성형외과 최준호 교수 연구팀이 최근 4년 동안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킥보드 사고 환자의 외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원 환자 108명 중 85%인 92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증 외상 환자는 15명 가운데 14명이 헬멧을 쓰지 않았고 부상 부위는 안면 부위 부상이 60%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순천시의회가 9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늘어난 시의원 정수 변경 등 조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제259회 임시회에서 증원 의원 수를 반영하고 상임위원 정수를 변경하는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등 개원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또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제9대 의회 첫 임시회에서 상반기 2년을 이끌어갈 의장과 부의장 등을 선출하고 위원회별로 소관위원을 정하게 됩니다.